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그 문영배 우리 그 헌재 소장의 담당 일진으로 아주 역할을 저는 그 표현이 너무 와닿았어요. 이제. 왜냐면 그 담당 일진을 하려면 그 사람과 급이 맞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. 그런데 우리 변호사님은 그분과 오히려 더 높은 급이 아닌가. 그 정도 되는. 높은 급은 아니고요. 예. 아시겠지만 문형배 대행하고 저하고 나이는 같고요. 근데 나이가 그분은 같으시구나. 2월생인가 그래서 학교를 하나 일찍 들어갔어요. 저보다. 네. 그래서 대학도 1년 선배, 그럼 연수원도 학교에서 1년 선배. 본 적이 있으세요? 기억이 안 납니다. 네. 네, 전혀 몰랐고요. 네. 그러니까 1년 선배라고 보는 게 맞죠. 그런데 사실 문형배 담당 일진, 제가 그런 얘기를 만들 리가 없죠. 당연히 제가 만들 리가 없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당연히 어느 얘기했을 것 분이더라 같은데. 뭐 타투 이야기 뭐 네. 이런 한 3, 4만 명 정도 되는 유튜버가 있으세요. 뭐 우파 유튜버인데 거기다가 저를 이제 문형배 담당 일진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담당 일진이다 이런 얘기를 썼고 제가 저 보면 아시겠지만 저같이 부드러운 사람이 일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? 원래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무서운 거 알죠? 조곤조곤 이제 팩트로 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뼈도 못 추립니다. 그러면 농담으로 제가 정말 네. 저는 이제 상남자 같은 사람이 부러운데 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이제 못 이룬 꿈을 이때 지금 회사에 이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거든요. 하여간 네. 그분이 일진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제가 얘기했는데 또 언론에서 보고 제일 처음으로 제가 나간 게 매일신문이었어요. 네, 그분이 이제 제 영상을 보고 나오라. 그래서 네. 이제 그분이 거기다 이제 좀 자극적으로 써야지 네. 또 많이 보잖아요. 저도 썸네일이 그겁니다. 그렇게 나가면 문영배 담당 일진 판사님 모셨습니다. 이제는 괜찮습니다. 이게 다 소문이 났으니까 네. 지금은 괜찮은데 네.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매일신문 나가고 뭐 TV조선도 나가고 뭐 이렇게 아. 했죠. 문영배 재판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헌재 사건에 대해서 이제 조금 예, 그래서 말씀드려야겠죠. 이 지금 담당 일진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해주시고 계신데 그럼 지금 이게 생중계가 되고 있잖아요. 헌재 재판이라든지 예. 그 문대행의 어떤 재판 진행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이나 또 지금 어떤 그 문대행이 취하고 있는 어떤 스탠스 이걸 직접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어느 정도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걸로 보인단 말이죠. 그렇죠. 이 스탠스에 대한 우리 변호사님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. 사실은 문대행을 보면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요. 그 좌편향된 거는 뭐 확실하고 몇 분이 이제 그렇죠. 근데 만약에 그거는 내심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재판 진행할 때는 깔끔하게 그렇죠. 부드럽게 그렇죠. 했으면 오히려 본인한테도 훨씬 좋고 플러스가 우리도 되겠죠. 그냥 잘하면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하고 헌재에 대한 그 뭐죠 불신이 지금 40%가 넘어갔거든요. 네. 그런 일도 없이 한 10몇 프로 이렇게 깔끔하게 하다가 뭐 본인 뜻대로 하는 건 뭐 결정을 그렇게 내리면 자기 되니까요. 권한인데. 맞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네. 보면 조금 현명하지 못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왜 자기의 그런 생각을 드러내는지. 네. 이게 너무 많은데 그래도 뭐 조금은 말씀드려야 될 것 네. 같아요. 솔직히 이것도 되게 좀 조심스러운 면인데 우파 재판관들은 정말 다 거기 가실 경력이나 실력이 저는 있다고 봐요. 네. 연수원 기수도 이제 저보다 더 높은 분도 있고 그 17기 정영식 재판관이 아마 17기실 거고 조한창 재판관이 18기 그리고 김영두 거기는 저하고 대학 동기 연수원 동기고 정말 다 그 경력이 훌륭한 분들입니다. 그렇지만 좌파 재판관은 경력이나 기수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고 네. 그건 뭐 그럴 수 있는데 그 편향된다는 게 저는 상당히 문제라고 봐요. 네. 우파 재판관들은 이 사람들이 뭐 극우고 어디에다가 뭐 뭘 쓰고 그 가족이 뭐 그럼 어떤 일을 없죠. 하고 이런 네. 게 하나도 없단 없습니다. 말이에요. 아니 그게 정상 아닙니까? 정상이죠. 근데 좌파 재판관은 너무나 많아요. 그런 네. 게 정계선 재판관 남편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 동생 문제 많던데요. 또 지금. 문영배 네. 재판관은 뭐 SNS에 뭐 나는 좌쪽에서도 제일 좌다. 근데 극좌. 그거는 그분이 뭐 그때 오래전의 일이지만 판사를 하려면 저는 그런 글을 남기지 말아야 된다고 맞습니다. 생각을 해요. 네. 그 법관에 대한 무슨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요. SNS 대외 활동을 할 때 조심하라. 그게 왜 조심하라는 거냐 하면 나중에 어떤 재판을 할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그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 있는 글을 쓰지 말라. 맞습니다. 그럼 그런 글을 쓰지 말았어야죠.
그리고 뭐 제가 문대행에 대해서 또 비판한 게 청문회에서 장제원 의원인가 하고 뭐 얘기를 하다가 뭐 블로그에 글 쓴 거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. 네. 그랬더니 저 장제원 의원이 좀 뭐라고 했죠. 그런데 네. 글 쓰지 않는 게 어떻겠냐. 그랬더니 안 쓰겠습니다. 네. 이랬어요. 오, 근데 네네.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? 그거를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 그 후에 즉시 임명이 되셨을 것 같은데 4일 후에 또 글을 쓰셨어요. 그러니까 물론 뭐 사석에서 했다? 그럼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. 근데 청문회는 온 국민이 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네네. 거기다가 난 안 쓰겠어요. 해놓고 4일 만에 글을 쓰고 결국은 한 일주일에 한 번인가 쓰셔가지고 뭐 400건을 쓰신 것 같아요. 그 중에 이제 88건은 근무 시간에 썼다. 네.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만. 판결문을 그렇게 이제 쓰신 게 아니라 개인적인 블로그 글을 그렇게 그렇죠. 쓰셨다는 거죠. 업무 시간 내에. 그러니까. 네. 저 같으면 내가 청문회 나가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하고 싶어도 좀 며칠 참아야지, 몇 달 참아야지. 그게 좀 더 훨씬 적절한 자세가 아닌가 네. 싶습니다. 그래서 이제 헌재의 여태까지 재판 진행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을 위반했거나 아니면 관행이 상당히 어긋났거나 이런 얘기를 좀 해보면 네. 그 변호사님은 수사기록 문서 송부 촉탁해준 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? 별로 생각 안 해보셨어요? 좀 뭐 아주 디테일하게 팔로우하고 있지는 않아서. 근데 그 규정에 보면요 이렇게 네. 돼 있어요. 헌법재판소법 32조 같은데요. 수사 중인 사건, 재판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문서송부 촉탁을 하지 못한다. 이렇게 돼 있어요. 네. 근데 그거를 하위 규정으로 고칠 수 있을까요? 할 수 있다고? 없죠. 그리고 하위 규정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원본을 보내주기 어려울 때는 인증등본을 보낸다. 이거 당연한 거죠. 네, 그리고 네. 그거는 원본을 보내줄 수 있을 있을 경우에 때 그렇죠. 그렇다는 맞습니다. 얘기죠. 네. 그 규정을 가지고 어떻게 인증등본 송부 촉탁은 원래 법에서 안 되는 수사 중이나 재판 중인 거 가능하다. 저는 이런 논리가 도저히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부장판사 출신 친한분하고 얘기를 했더니 원래 옛날부터 그렇게 했대요. 뭐 그렇게 한 건 뭐 좋습니다. 네, 그리고 네.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아니고 뭐 사소한 사건이다.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는 있겠죠. 그렇지만 법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 해줬으니까 된다?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네. 만약에 지금이라도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생각해 보거나 해야지 그걸 아니다. 그리고 뭐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시작할 때 발송 송달을 했어요. 근데 발송 송달 원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. 제가 보기에는. 근데 네. 발송 송달을 하면 재판 진행을 뭐 한 3일이건 일주일이건 빨리 앞당길 수 있었죠. 그러니까 결국은 빨리 하려고 조금 더 무리하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. 네. 그리고 윤 대통령이 증인 직접 신문하니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. 네. 근데 뭐 변호사님 뭐 성사건 많이 해봐서 아시겠지만 증인을 그렇게 보호해주고 하는 거는 주로 성사건입니다. 이런 뭐 다른 사건에서 그런 경우 거의 없고, 그리고 또 그게 무슨 근거냐 했더니 그 소송 지휘권이라고 하셨죠. 네네. 근데 당사자가 가진 권리를 없애면서 그게 소송 지휘권이다.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남용 아닌가요? 그거는? 그렇죠. 네. 그리고 또 평의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평의도 법이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어떤 사람이 어떤 권리가 있는데 평의로 그것을 제한한다? 저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변호사님 혹시 초식에 있는 재판 보신 적 있으세요? 한 번도 없습니다. 저 그거 보면서 코미디라고 생각했었는데. 정말 기상천외했어요. 와. 그래서 저는 문대행께 여쭤보고 싶어요. 혹시 네. 법원에 계실 때도 그렇게 하셨나요? 그러면 제가 조금은 인정해 드릴 것 네네. 같아요. 본인이 그렇게 했다면 그건 뭐 사실관계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. 너무 아시겠지만 우리가 재판을 여러 건 해야 되니까 이 사건은 증인 30분 하자, 20분 하자. 당연히 그 협의는 그 할 정도는 수가 할수 있죠. 있어요. 그럼 뭐 맞습니다. 반대 신문 얼마냐? 뭐 그렇게 진행하다가 사실 뭐 다 했는데 늦어지는 경우 상당히 있죠. 많죠. 그러면은 네. 판사들이 적어도 뭐 한 5분 범위 내에서 더 하라, 10분 범위 내에서 하라. 그럼요. 늦어지면 그 다음 사건 기다리고 정말 그것도 안 되면 원래 근무 시간 6시라도 넘어가서 7시, 8시 맞습니다. 밤새도록 네네. 할 수도 있는 네. 거죠. 근데 문대행이 어떻게 하셨습니까? 3분만 시간을 달라. 그랬는데 그걸로 안 된다고 하셨어요. 이분은 블로그 글 쓰셔야 되니까. 시간이 없죠. 그랬군요. 네, 그럼요. 제가 그 네. 생각을 못했어요. 네. 그걸 보고 제가 느낀 게 상대에게는 정말 엄격하고 네. 본인에게는 정말 관대하다. 근데 사람이 훌륭하게 살려면 그 반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? 자기한테는 엄격하고 상대방한테는 너그럽고 또 그리고 이 사건이 진짜 뭐 물론 뭐 직업에 귀천이 있고 뭐 사람 지위를 따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잖아요. 맞습니다.
저는 어디다 쓸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라고 써요. 맞아요. 제 말이 틀린지 예, 맞는지는 그럼요.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사건에 3분은 못 준다? 정 안 되면 자기 야근하면 돼요. 9시, 10시까지 하고.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. 또